여러분이 지금 당장 5m 높이에서 떨어진다고 상상해봐요. 아마 뼈가 부러질 겁니다. 하지만 파쿠르 전문가처럼 멋진 낙법을 쓴다면 멀쩡히 걸어 나갈지도 모르죠. 그럼 이번엔 100m 높이에서 떨어진다면 어떨까요? 거의 확실히 죽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아래에 거대한 에어백이 깔려 있다면 생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 10km 상공에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낙하산을 펼치면 된다고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 그냥 책가방이었다면요? 이번만큼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살아남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것은 틀렸습니다. 1972년에 실제로 10km 상공에서 추락하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네스북 기록에 오른 베스나 블로비치라는 여성이죠. 사실 인간은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지더라도 아주 작은 확률이지만 생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이 여성은 대체 왜 10km 상공에서 추락한 걸까요? 단순히 위험한 과학 실험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0km 상공에서 추락했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놀라운 과학적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날의 비행은 너무나 순조로웠습니다. 적어도 이륙 후 45분, 비행기가 폭발하기 전까지는요. JAT 항공 367편은 스톡홀름에서 출발해 코펜하겐 자그레브를 경유해 베오그라도로 향하는 비행기였습니다. 첫 번째 경유지인 코펜하겐에서 승무원들이 새롭게 탑승했는데 그중 한 명이 베스나 블로비치였어요. 그녀는 불운했습니다. 동명이인을 착각한 항공사의 실수로 예정에 없던 비행을 한 것이거든요. 이 실수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곤 그때까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륙한 지 45분이 흐르고 비행기가 10km 부근에 떠 있을 때 갑자기 전방 화물칸에서 큰 소리와 함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비행기는 산산조각이 났고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무려 10km 높이의 추락이었습니다. 이런 추락 사고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 명의 생존자가 있었고 바로 베스나였습니다. 그녀는 전신뼈가 부러지고 혼수 상태에 빠졌지만 기적적으로 회복하여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훗날 베스나는 국회의원이 되어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죠. 그녀는 대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걸까요? 이 믿기 힘든 생존 뒤에는 어떤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일정 높이 이상부터는 높이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km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이 1km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생존 확률이 더 높다면 믿어지시나요? 일부 상황에선 이것이 사실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더 위험한 이유는 중력 때문이죠. 중력이 떨어지는 물체를 점점 더 빠르게 만듭니다. 마치 언덕에서 굴러내려오는 눈덩이처럼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 가지 잘못 생각한 게 있습니다. 추락하는 물체의 속력이 계속해서 빨라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눈덩이도 영원히 커지진 않잖아요. 추락하는 물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분자들과 부딪힙니다. 공기는 물체를 쿠션처럼 막아줘요. 그리고 이 쿠션은 물체의 속력이 빠를수록 강해지죠. 이것을 공기저항이라고 해요. 전형적인 강강약약의 상남자 스타일이죠. 추락 속력이 빨라질수록 공기저항도 강해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중력과 공기저항이 똑같아집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줄다리기 결승전이 돼버린 거죠. 그런 물체는 더 이상 빨라지지 않습니다. 이때의 추락 속도를 종단 속도라고 해요. 인간의 종단 속도는 대략 시속 200km 정도입니다. 몸을 세워서 공기와의 접촉 면적을 줄이면 더 빨라질 수 있고 몸을 쫙 펼치면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몸무게가 큰 사람은 더 빨라집니다. 중력이 더 커지니까요. 인간이 종단 속도에 도달하려면 얼마의 낙하거리가 필요할까요? 단지 580m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략 높이 580m 이상에선 1km든 10km든 위험성은 거의 똑같다는 것이죠. 믿기 힘들겠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베스나의 놀라운 기적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시속 200km로 땅에 부딪힌다면 아마 죽습니다. 아마도 확실하죠. 두 번째 생존 비밀은 스키 점프에 숨어 있어요. 동계올림픽의 숨막히는 스키 점프 장면을 떠올려보죠. 선수들은 매우 높은 곳에서 엄청난 속도로 하늘을 날아 땅에 착지합니다. 분명히 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 아찔한 착지 순간에 우리는 마음을 졸이지만 선수들은 멀쩡히 비탈면을 미끄러져 내려오죠. 다시 생각해보니 이상하죠? 선수들의 다리는 무쇠 다리인가요? 비밀은 비탈면에 있습니다. 속도를 비탈면의 수직한 성분과 평행한 성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어요. 비탈면에 충돌할 때 충격을 주는 것은 비탈면의 수직한 성분입니다. 평행한 성분은 비탈면을 따라 내려가는 속도이죠. 비탈면이 가파를수록 비탈면과 충돌하는 속도는 작아집니다.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체가 60도 경사각의 비탈면에 부딪힌다면 충돌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과 마찬가지죠. 베스나는 눈이 두텁게 쌓인 비탈면으로 추락했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죠. 속도가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쳐도 시속 100km는 여전히 생존 확률이 희박한 속도입니다. 10km 추락 생존의 비밀을 풀기 위해선 한 가지 열쇠를 더 찾아야 해요.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두텁게 쌓인 눈입니다. 속도를 가진 물체는 운동량을 가집니다. 질량과 속도가 클수록 운동량이 커져요. 물체가 바닥과 충돌할 때 운동량은 충격량이 되어 돌아옵니다. 물체는 충격량을 충돌하는 시간에 걸쳐서 나누어 받게 돼요. 오랜 시간에 걸쳐 나누어 받으면 안전하고 짧은 시간에 받게 되면 위험합니다. 1리터의 물을 서로 다른 모양의 컵에 담는다고 생각해봐요. 바닥면이 좁은 컵은 물의 높이가 높아지고 바닥면이 넓은 컵은 높이가 낮아집니다. 만약 물의 높이가 컵의 높이 이상이 되면 물은 넘쳐 흐릅니다. 충격량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면의 넓이에 해당하는 것은 시간이고 높이에 해당하는 것은 충격력이에요. 시간과 충격력으로 이루어진 그래프의 넓이가 충격량이 되는 것이죠. 땅에 떨어지는 달걀을 생각해봐요. 딱딱한 바닥에 떨어지면 충돌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럼 강한 충격력을 받아야 하고 이것이 달걀 껍질이 견디는 한계를 넘어서면 달걀은 깨지는 것이죠. 하지만 쿠션 등에 의해 오랜 시간 충돌하면 충격력이 한계선을 넘지 않고 달걀은 생존할 수 있습니다. 비탈면에 두텁게 쌓인 눈은 베스나의 충돌 시간을 늘려줬습니다. 이것이 충격력을 줄여줬다면 이제 충분히 생존할 만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그날 불운했던 베스나는 운 좋게도 꼬리동체 파편과 함께 추락했습니다. 이것은 공기 저항을 높여줬고 충격 분산에도 도움을 줬습니다. 물론 누구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또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놓인다면 이 이야기를 떠올리세요. 10km 상공의 추락에서도 기적은 존재했다는 것을요. 버티다 보면 어쩌면 방법이 생길지도 모릅니다.